주위에 얼굴뼈 속에는 빈 공간들이 있는데 이를 코 옆에 위치한 동볼이라 해서 부비동이라고 부른다. 감기 등으로 인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부비동 안에 침투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축농증으로 익숙한 부비동염은 부비동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축농증은 부비동염이라고 말하고요. 코 주위에, 즉 뺨이나 이마 이런 곳에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 이 동굴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고름이 찬 거, 이것을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부비동염. 제때에 치료하지 않아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으로 진행되고 후각이 떨어지거나 심한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 또한 쉽지 않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코 건강을 위협하는 부비동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부비동은 우리의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배출, 환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부비동염은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코막힘이나 누런 콧물, 얼굴 통증, 코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후비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부비동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코에서 생선 비린내처럼 꼬랑내 같은 게 자꾸 나고요. 저기 목 뒤로 노란 콧물이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혹시 더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두통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금니랑 그리고 뺨 쪽에 계속 우리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나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약도 먹어봤고요. 코 청소도 하고 코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아무 차도가 없었습니다. 발병 기간이 4주 미만이면 급성 부비동염,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는데 급성 부비동염은 감기로 인한 세균 감염이 가장 흔하며 만성 부비동염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또한 쉽지 않다. 이 환자분은 코 안에 악취가 나고 노란 코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환자였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수개월 동안 약물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서 방문한 환자인데요. 코 안에 부비동 CT를 촬영한 결과 좌측 뺨의 상악동 쪽에 만성 축농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CT 소견상에 석회화된 음영이 보여서 곰팡이로 인한 진균성 축농증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진균성 축농증은 약물 치료, 즉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인데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곰팡이균을 제거해서 부비동의 환기를 통해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부비동염이 의심되면 점막 상태, 점액성 분비물 등 증상을 확인한 뒤 정확한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부비동염의 진단법으로는 코 내시경 검사와 컴퓨터 단층 촬영, 후각 검사 등이 있다. 코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해 코 안을 관찰하며 염증의 위치와 물혹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축농증으로 인해 후각이 저하된 경우 후각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몇 달 전부터 좀 머리가 많이 아파서 신경과 가서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나아지지는 않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조금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느낌이랑 또 기침도 심해져서 내원했습니다. 그러면 두통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요? 아침이랑 밤에가 제일 아프고요. 일상생활 할 땐 좀 괜찮아졌다가 특히 아플 때는 조금 맥박 뛰는 느낌처럼 같이 이렇게 아픕니다. 콧물도 많이 불편하세요? 일단 색은 노란색, 갈색 이런 색인 것 같고요. 너무 끈적거려서 조금 이제 목 뒤로 넘어갈 때 킥킥거리면서 기침하고 싶은 느낌이 자주 들어요. 감기는 1, 2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부비동염은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부비동염의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이 발생해 시력 감퇴는 물론 후각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염증이 머리뼈 안쪽으로 번지면 뇌수막염이 생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환자분은 만성 두통으로 방문하시는 환자입니다. 보통 두통이 있는 경우 머리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신경과를 경유해서 오게 되는데요. 신경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저희 부비동 CT상에 뇌 근처에 있는 저평동이란 동굴에 고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2, 3개월 정도 해보고 호전이 없는 경우는 풍선 축농증 수술을 통해서 고름을 제거함으로써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고름을 빼주는 순간부터 증상은 바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진행하지만 약물이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보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부비동을 절개하지 않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풍선 카테터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 시간도 빨라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축농증의 조기 치료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축농증이 만성 축농증으로 변하여서 보통 급성 축농증은 약물 치료 가능하지만 만성 축농증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 이내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축농증의 합병증 때문에 그런데요. 축농증은 가벼운 질환으로 보이지만 주위에 눈이나 뇌 같은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성 축농증, 만성 축농증이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눈이나 뇌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겨서 심하면 실명이나 뇌수막염, 뇌농양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질과 관련해서 후각이 떨어져서 후각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부비동염.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만성 부비동염으로 악화될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눈이나 뇌에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만성 부비동염으로부터 코 건강을 지키는 일.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핵심임을 기억하자.